네, 제가 오늘은 좀 민감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부제는 미국 제국주의예요. 미국은 제국주의인가? 이거 북한이 막 선동할 때 쓰는 말이죠. 미국 제국주의, 미제 앞잡이 막 그러죠. 미국은 정말 미국 제국주의일까요? 이거에 대해서 민감한 얘기인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얘기해 보도록 할게요. 제목은, 오늘 영상의 제목은 내가 미국 회사 직원을 미워했던 이유에 대해서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미국에서 박사를 마치고 미국 대기업 취업에 실패를 했었어요. 왜 실패했었냐면 학벌을 믿었습니다. 미국에서 상당히 명문대 박사를 졸업했기 때문에 이 정도 학벌이면 미국 대기업 되겠지 라고 생각했었는데 지원한 회사에서 모조리 떨어졌습니다. 그 원인은 뭐냐면 제가 취업이라는 이 전투에 임할 때 학벌에 의지하는 방식으로 이거에 임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전장터에 나가는 병사가 사격술에 의지해야 되는데 그거에 의지하는 게 아니라 내가 무슨 명문 사관학교 출신이다 하면서 그 깃발을 들고 앞으로 달렸던 거죠. 그러니까 총 맞아서 쓰러졌던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잘못된 방식으로 실전에 임했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 돌아보면 그때 제가 취업에 임했던 방식은 학벌에 의지하는 방식이었어요. 아주 바보 같은 방식이죠. 미국은 학벌 사회가 아니에요. 오로지 실력만으로 승부합니다. 그래서 실력만으로 준비하니까 다시 미국으로 나왔긴 했는데, 어쨌든 제가 미국 취업이 안 돼서 잠깐 한국에 귀국했던 적이 있어요. 한국 귀국해가지고, 또 한국은 학벌 사회잖아요. 미국 박사라는 또 타이틀이 있으면 또 회사 좋은 데 들어갑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귀국해가지고 한국에 모 대기업을 다녔습니다. 당시에 이제 한국 최고의 대기업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일을 했었어요. 근데 그때 회사에서 제가 미국에서 귀국한 박사인 관계로 그 회사가 미국 회사에 납품을 했는데, 그 납품하는 그 커스터머, 고객을 응대하는 그런 일에 저를 투입했었어요. 그래서 영어로 그 한국 회사에 그 컨퍼런스 룸이 있죠. 그 컨퍼런스 룸에 앉아가지고 이제 미국 회사랑 컨퍼런스 콜을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 회사가 시킨 일들을 이제 부서에서 이제 수행해가지고 그 만든 샘플들을 납품하고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샘플을 저쪽에서 오케이 하면은 그때부터 몇백만 개 대량 생산 들어가고 그런 거였어요. 그런 일을 했는데 그 미국 회사 직원을 제가 되게 미워했었어요. 왜냐면 너무 너무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였어요. 그 샘플의 강도를 테스트해야 되는데 그거를 예를 들면 제가 정확하게 그런 스펙은 말할 수 없기 때문에 대충 얘기할게요. 대충 예를 들면 마이너스 55도라고 하는 극한의 냉장고에다가 그 샘플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차가워지겠죠. 그 다음에 이제 영상 한 150도에 고온 오븐에다 또 집어넣어요. 그럼 뜨거워지겠죠. 그렇게 해서 극한의 환경을 이제 강도를 테스트하기 위해서 극한의 샘플 테스트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3000번을 하래. 마이너스 55도에 넣었다가 150도에 넣었다가 이거 3000번 돌아버리죠. 3000번 테스트 해가지고 그거를 또 샘플 개수가 많아요. 몇백 개 해가지고 몇 퍼센트가 살아남는지 강도 이런 걸 테스트하는 거야. 오더를 받아갖고 당연히 제가 안 하죠. 저 또 한국은 또 알다시피 또 한국은 또 그런 일을 또 박사들이 또 직접 하진 않아요. 또 그 회사에 이제 공고 나온 그런 사원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또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사람 또 합니다. 그 3,000번을 다 하고 있어요, 그 사람들이 실험실에서. 그럼 저는 이제 그 사람들이 실험한 데이터를 이제 모아가지고 보고서를 만들고 뭐 그러는 건데, 그 보고서 만드는 것도 되게 힘들어요. 그거를 하나하나 그 샘플의 결과를 그 보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하여튼 제가 그래서 그 사람 되게 미워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앉아가지고 회의 한 30분 회의에서 뭐 설계도를 주면서 이거 뭐 만들고 한 다음에 이거를 3,000번 테스트해서 보고서 언제까지 주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근데 시간도 되게 짧아. 그래가지고 되게 미워 있었어요. 그래서 항상 그 사람을 생각하면서, 아, 회의에서 또 만나면 진짜 싫다. 그렇게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이 또 말투가 되게 되게 얄미웠어. 항상 그걸 얘기할 때 당연히 할 수 있는 거지 않냐,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되게 얄미웠어요. 근데 이제 제가 미국에 이제 회사에 왔는데, 미국 회사는 거의 설계 중심적으로만 일하고 아이디어 중심적으로만 일하죠. 그래서 미국에서 하는 일 대부분은 아이디어예요. 그래서 미국 회사 오면은 딱 화이트보드에 딱 그 지워진 마커로 막 회의하고 적고 공식 적고 그림 그리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이거 해보자 막 해가지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해서 아이디어가 도출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컴퓨터 시뮬레이션 팀이 있어요. 가상현실 속에서 그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지 않고 3D 공간에서 가상으로 만들어 보고, 그걸 막 떨어뜨리는 테스트도 해보고 막 온도 가하는 테스트도 해보고 가상의 공간에서 그렇게 해서 다 해봐요. 그 다음에 될 거다 안 될 거다를 딱 결정해요. 될 거다라고 딱 위에서 결정이 딱 떨어지면 그때부터 특허를 걸어요. 전 세계 어떤 회사도 못 따라가는 거예요. 특허 다 걸어놓고 설계도를 만들어요. 그 다음에 이제 그거를 이제 만들어줄 회사를 찾는 거예요. 뭐 그러다가 이제 한국 회사에다 의뢰를 하는 거죠. 뭐 그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게 잘 되는지 테스트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테스트 조건 가지고 그냥 회사가 가지고 있는 규정대로 만든 다음에 3,000번 테스트 하세요, 뭐 그러는 거예요. 아주 쉽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또 왜 그렇게 쉽게 말하냐면, 그 3,000번 해본 사람이 또 없어. 그런 일은 미국에서 안 하니까 막 저온 챔버에 넣었다가 고온 챔버에 넣고 3,000번을 직접 해본 애들이 거의 없어. 미국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뭐랄까 안 해봤기 때문에 그냥 쉬운 일이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냥 3,000번 여기 넣었다가 저기 뗐다 넣었다 놨다 이거 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는 건데, 또 그 일을 또 실제로 해보면은 쉽지 않다는 거예요. 제가 한국에서 일할 때, 물론 저도 박사라서 직접 하진 않았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이 고졸 사원들이 잘 일하는지 또 감시를 해야 돼. 오다 들어가면은 그 오븐 막 150도 오븐 옆에 가면 되게 뜨겁고 정신 안 차리다가 이렇게 오븐 문짝에 손가락이라도 끼면은 화상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되게 위험한 일이고 또 쉬운 일이 아니야. 쉬운 일이 아닌데, 이제 그거를 이제 또 안 해본 사람들은 쉽게 말한다는 거죠.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오해가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진 자와 가지지 않은 자, 일을 많이 하는 자와 일을 적게 하는 자, 돈을 많이 버는 자와 돈을 적게 버는 자 간에 오해가 쌓이는 거죠. 똑같은 문제가 어디서 발생하냐면 한국에서도 발생해요. 의사와 간호사들 사이에서도 이렇게 발생해요. 의사들은 의대 나왔기 때문에 진단하고 처방전 내리고 주사 몇 대 주세요 끝이지만, 또 간호사들은 의사가 지시한 대로 그 처방전 뭐 주사 그 시간을 딱 맞춰가지고 그때 딱 줘야 되기 때문에 또 일이 많고, 또 아프고 신경질 많은 환자들한테 응대해야 되고, 그렇게 고생은 많이 하지만 또 간호사들 연봉이 되게 짜잖아요.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또 의사 미워하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로펌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호사와 사무장, 누구는 사법고시를 패스하고 이게 법률적인 중요한 것만 딱 검토를 하지만 또 사무장들은 그거를 또 판례를 또 다 찾아보고 또 프린트하고 서류 정리하고 또 변호사님 스케줄 맞추고 또 고객 응대하고 할 일이 되게 많은데 사무장은 돈을 조금 받아. 그리고 변호사는 돈을 많이 받죠. 갈등이 있죠. 하지만 변호사가 편하게 사는 이유, 의사가 편하게 사는 이유는 있죠. 공부를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핵심 중요한 위치에 가는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미국이 그렇게 또 편하게 살고 돈 많이 벌고 또 그런 것도 공부를 많이 하고 과학기술이 그 발달한 나라에 살기 때문에 중요한 위치를 선점할 수 있는 위치에 서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봤을 때는 미국에 화가 나는 거죠. 저는 이제 한국에서 살아봤고 미국의 하청을 받는 회사에서 일해봤고 미국에 와서 한국에 하청을 주는 입장에도 있어봤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알 것 같아요. 그 사람들 사이에서 오해가 쌓이는 이유 알 것 같은데 이거를 참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인간 세상에서 이거를 해결하기는 힘들어요. 왜냐면 인간은 항상 남의 떡이 더 커 보이고 항상 질투하고 자기 열심히 일하고 자기 공부 안 한 건 생각 안 하고 항상 남의 떡을 크게 생각하는 성향이 있기 때문에 미국에 살다 보면은 미국이 전 세계에서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이유도 이해가 갑니다. 이해가 갑니다. 하지만 미국을 살아가는 또 1인으로서 또 미국 안에서 내가 살 때 또 베네핏이 있어요. 그러니까 저라는 이제 공학 박사라는 위치에서는 사실 제가 뭐 5분에다가 3,000번 샘플 넣다 뺐다 하는 거를 감시하는 일 같은 거는 저도 안 하고 싶어요. 그런 것보다는 설계, 특허 이런 걸 내는 핵심 연구를 저도 하고 싶기 때문에 미국에 있는 거예요. 그 미국에 있다 보면은 이제 그렇게 됩니다. 연구 중심적으로 이공계에서 생활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 연구 데이터 같은 거 모을 때 뭐 예를 들면 3,000번 가열했다 냉각하라 뭐 요런 거는 그 하청을 주면 되는 거예요. 외국에 그런 거 해줄 수 있는 좀 싸게 해줄 수 있는 사람도 있거든요. 그런데다가 샘플 국제 택배를 보낸 다음에 3,000번 냉각했다가 가열해 주세요. 그리고 뭐 샘플 1,000개 드렸어요. 그 중에서 몇 개가 깨지는지 카운트 해주세요. 뭐 그렇게 하고 그냥 의뢰를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엔지니어링 할 때 들어가는 그런 소위 말하는 노가다적인 거는 신경 안 써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3,000번 뭐 테스트 해야 되는 그 이유, 통계적으로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는 제가 결정하는 거죠. 그 과학의 이론, 물리의 이론을 가지고 왜 3,000번 실험을 해야 되고 왜 1,000개 샘플에서 뭐 예를 들면 950개 이상이 살아남아야지만 이것이 신뢰할 만한 제품인지를 이론적으로 그거를 증명하는 거는 이제 저의 역할이죠.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공계가 돌아갈 때 이공계의 엔지니어들은 쓸데없는 노동력에 시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래서 미국의 영토 내에 살다 보면 엔지니어링에 더 집중할 수 있게 되고 더 뛰어난 과학자가 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게 미국 밖에서 사는 사람들은 굉장히 이거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실제로 제가 일본에 이제 제가 예전에 하청 주던 공장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제 스승님이랑 같이 그 공장을 뭐랄까 순시라고 하나 순시 뭐 한국말로 뭐라 그러는지 모르겠는데 영어로는 오딧이라고 합니다. 오딧. 그러니까 오딧이라는 게
뭐라 그러지? 한국말로 하면 감찰? 예. 하청준 공장이 생산을 잘 하고 있는지 감찰하러 스승님이랑 같이 일본 출장을 간 적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공장을 이제 딱 견학하는 거야. 근데 이게 이 TV에서도 많이 나와요. 보면은 한국에서 보면 여러분도 알겠지만 대통령이 뭐 한국에서 무슨 공장 뭐 새로 뭐 단지 개설하면 뭐 대통령이 가가지고 이렇게 테이프 끊고 막 이렇게 공장 한 바퀴 이렇게 안전모 쓰고 도는 거 막 사진 기자들이 차가차가 찍잖아요. 그런 비슷한 거예요. 비슷한 거. 그런 식으로 이제 공장을 이렇게 싹 순찰하고 있었어요. 근데 제가 약간 일본어를 조금 읽을 줄 알거든요. 조금 읽을 줄 아는데 그 일본 공장 벽에 일본어로 막 붙어 있는 그 글귀들이 좀 약간 충격적이었어요. 뭐라고 적혀 있었냐면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동료들을 폭행하지 맙시다. 뭐 이런 아무리 스트레스 받아도 동료들에게 욕하지 맙시다. 이게 일본어로 적혀 있는 거예요. 근데 흔히 제가 알고 있던 일본 사람들의 이제 뭐랄까 국민성은 사회관계 속에서 험한 말 잘 안 하고 예의가 되게 바른 게 있거든요. 근데 그런 국민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런 사회 매너를 가지고 있지만 일이 고되면 그 공장에 있는 노동자들은 그렇게 서로 막 때리기도 하고 화내고 욕하기도 한다는 거죠. 그런 말이 적혀 있는 거야. 그래서 제가 같이 갔던 그때 제가 저한테 엔지니어링을 가르쳐 주셨던 분이 백인 할아버지셨는데 제가 그거 얘기했어요. 제가 지금 보는 일본어 저 벽에 저렇게 적혀 있다고 여기 분위기가 좀 이런가 보다 그랬더니 그 사람도 짬밥 있잖아. 짬밥이 다 알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알고 있어. 알고 있고 분명히 우리 돌아가면 우리 욕 엄청 할 거야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게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는 게 미국 안에서는 연구를 해서 특허를 걸어놓고 그거의 생산을 아시아에 의뢰를 하는데 그게 굉장히 첨단 제품이어가지고 그 일본만이 감당할 수 있는 하이 테크놀로지였기 때문에 일본 공장을 선정했는데 이제 미국 입장에서는 빨리 몇백만 개를 며칠까지 만들어 주세요 이런 오더를 넣고 이제 그거 물건 하나하나가 마켓에서 팔릴 때는 엄청 비싸게 팔리는 거기 때문에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몇 월 며칠까지 몇백만 개 꼭 만들어 주세요 이런 계약 조건이 있기 때문에 또 일본 내 공장에서는 또 일본 공장 매니저들이 밑에 사람 엄청 쪼는 거야. 거기 뭐 임원들이 거기도 이제 뭐 있겠죠. 다 뭐 노동자들 있겠죠. 엄청 쪼는 거야. 빨리 해 실수하면 안 돼. 뭐 그러니까 이제 울분이 쌓이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돌아가는 구조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고 나면 우리를 욕할 거야. 우리 욕 엄청 먹을 거야. 그거 알고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세상에 좀 그렇게 돌아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미제국주의 이런 표현들은 아무래도 좀 울분을 받는 입장에서 뭐 충분히 그런 얘기할 수도 있다고도 생각하지만 오해입니다. 오해고 사실 그 일을 준 사람들, 돈을 줄 수 있는 입장에 있는 사람은 미국인 거죠. 미국 사람들인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 지역이 발전을 했고 그 일본 그 공장이 있던 지역이 그 사실 낙후된 지역이었고 미국이 서포트하는 그 공장이 들어서서 그 지역 경제가 활성화된 것도 있고 미국으로 인해서 그 지역도 발전한 것이 있어요. 하지만 인간이 사는 세상은 항상 스트레스를 받고 오해하고 인간들끼리 서로 그렇게 아둥바둥 하는 것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제가 실제로 경험했던 내용들을 한번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좀 굉장히 민감한 토픽이긴 하고 또 이런 것 때문에 사실
사람들 사이에서 서로 이제 분열이 있고 또 미국을 싫어하게 되고 그런 분위기가 있는 건 맞아요. 하지만 또 저는 이제 한국에서도 일해보고 미국에서도 일해보고 다 해봤기 때문에 그 두 가지 관점으로 세상이 돌아가는 걸 한번 얘기해봤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항상 세상에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는데 거기서 좋은 게 뭔지를 분별하시고 좋은 걸 선택하세요. 본인 인생에 행복해지는 걸 선택하세요. 그래서 저는 항상 여러분들에게 공부 열심히 하고 성공하는 길로 가는 거를 추천을 드립니다. 아시겠죠? 공부 안 하고 맨날 놀면 어떻게 되냐면 힘든 삶이 기다리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에요. 아시겠죠? 학교에서는 뭐 그렇게 배우잖아요.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뭐 학교에서 그렇게 배우는데 실제로 우리 삶을 보면은 제가 실제로 길 가다 봤는데 어떤 아저씨가 쓰레기를 이렇게 수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 옆에 어떤 유치원생 딸을 둔 엄마가 그걸 보면서 딸한테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너 공부 열심히 해야 돼. 안 그러면 커서 저 아저씨처럼 된다. 그렇게 말하는 게 또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현실이기 때문에 제가 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 열심히 하시고 성공하시라는 거예요, 다들. 그리고 행복해지는 길을 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너무 이렇게 나태하고 게으른 삶, 그리고 뭔가 부가가치가 낮은 거를 자꾸 하려고 하는 그런 굴레, 이런 거 좀 벗어나셔야 돼요. 그래서 항상 공부 열심히 하시고 고부가가치 일, 그런 성공할 수 있는 일, 그런 거를 잘 찾아서 인생 헛되지 않게 잘 성실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그런 마음으로 제가 찍은 거예요. 이 영상 아시겠죠?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